자, 점검하며 쓰고 읽기인데, 이게 보즈아. 자, 점검하며 쓰는 겁니다. 뭐 하면요, 네가 쓰기 전에 뭐 하고 여행 중에 뭐 하고 여행 마친 후에는 뭔데요, 이런 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요,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읽을 때는다. 글을 쓸 때는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글을 쓴다라는 겁니다. 니들 글 쓸 때 계획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쓸 때 어떻게 한대요? 읽을 때네요. 우리는 쓰는 거는 수행평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필평가는 읽는 걸로 해야죠. 이런 글을 읽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 자, 읽기 전에 뭘 한대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예측해보자, 빠르게 훑어보고 어떻게 할지 해보자. 이거는 뭐 내가 가르칠 게 있냐? 그냥 니들이 외워야지. 읽어야 돼요.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나는 그냥 지문 설명만 해줍니다. 왜? 내가 해줄 게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네가 다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읽는 중에 하는 거죠. 이거는 읽는 중에. 그래서 읽기 전 쭉 넘어가 보면 읽은 후네. 읽은 중은 어디 갔어? 씨. 읽은 뭐야 이거? 오이씨. 이제 읽은 후. 읽는 중은 이겁니다. 어디 갔어? 이 말고 여기 읽는 중, 읽는 중, 읽는 중, 읽는 중, 읽는 중. 아마 평가 문제집에도 잘 있을 겁니다. 설명 드릴게요. 낯선 그림의 대명사인 르네 마그리트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미술가로 자리 잡았대요. 10여 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 새 단장 당시 그의 작품인 골콘다가 커다란 가림막 그림으로 사용된 것과 르네 마그리트 전이 서울의 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려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은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 어떤 사람?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 이름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낯선 그림을 잘한대요. 낯선 그림이 뭔데 그래? 아직 이건 모르죠. 어쨌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초현실주의 화가인가 봐요. 계속하겠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인 대페이즈망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대페이즈망은 뭐냐면 르네 마그리트가 사용하는 기법이래요. 근데 이게 이름이 왜 이래? 대페이즈망?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 시장이 교육계 화두가 돼버린 요즘, 대페이지망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잠재력을 개발해줄 수 있는 수단을 받아들여지고 있대요. 대페이지망이 뭔데? 그건 빨리 설명해봐. 어린이 미술 교육에 활용되고 있고 기업인 창의력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대요. 어쨌든 대페이지망이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페이지망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 이거를 필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알아서 외워야 돼. 이런 거 읽는 중에 이런 거 하는구나. 아마 평가 문제집에도 잘 정리가 돼 있을 거야. 그거 하면 돼요. 대페이지망은 우리말로 전치라고 번역된다. 뭐 전치. 자, 그러면 전치가 뭔지 모르죠? 딴 곳으로 옮겨놓는 뜻이랍니다. 전치라는 게. 전치사가 그건가 그럼?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내 전혀 다른 상황을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래요. 자, 대페이지망이 뭔지 알았죠? 대페이지망이 특정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배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대페이지망이래요. 나오죠?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한다.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로트레 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라는 소리라는데요. 왜냐면 재봉틀이라는 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해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페이지망 표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어에서 배우는 역설법이 아마 대페이지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혀 새로운 거,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페이지망이래요.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있다는 게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그 기이함이, 자, 여기 나오죠. 이거는 대페이지망의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좋은 점은 보다 대페이지망은 이런 예술적 상상을 우리에게 넣어준다라는 소리예요.
위에 언급한 골콘다를 통해 대페이즈망의 맛을 깊이 음미해보자. 자, 골콘다 아까 봤죠? 뭐 사람들 막 둥둥 떠다니는 거. 이게 골콘다야. 이 골콘다는 푸른 하늘과 집들을 배경으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남자들이 비처럼 하늘에 쏟아지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어느 쪽이든 간에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 바로 이게 뭐다? 이것이 대페이즈망이다. 말이 안 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화가는 이 그림에서 중력을 제거했죠. 중력을 제거할 수 없죠, 현실에서. 거리를 걷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포진해 있다. 이건 기계적인 배치라고 본대요. 뭔가 기계가 해놓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빗방울이 떨어져도 이렇듯 기하학적으로 떨어질 순 없다. 이처럼 뭔가 현실의 법칙을 벗어나고 있지만 그 비상식의 조합이 볼수록 매력이 있대요. 이게 그 비상식적으로 조합하는 게 대페이즈망 기법이죠. 기이하고 낯선 느낌이 보는 이에게 추리의 욕구와 신비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뭐야? 이거는 골콘다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 이는 우리의 마음이 동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상 이 허구의 이미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돼버린다. 그래서 대페이즈망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작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 글을 쓴 사람,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이거 글쓴이 생각이야. 대페이즈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쉽게 일탈해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한다. 그런 점에서 대페이즈망은 현실에 대한 일종의 파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완전히 현실하고 완전히 이상한 거를 그려버리니까. 현실 법칙과 논리를 간단히 무장해제해버리는 파괴 형식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대페이즈망 형식의 다양성이래요. 자, 파괴라는 말은 그 말의 강한 인상 때문에 좀 다양성과 거리가 멀다는 인상을 주어요. 하지만 창조의 형식만큼 파괴의 형식도 다양해요. 흔히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하는데 이때 파괴는 단순히 창조를 위한 전제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박살낸 게 아니야. 파괴의 형식이 창조의 형식을 규정하고요. 파괴의 결이 창조의 결로 이루어진다. 뭔 소리냐? 여기서 파괴가 개박살내는 게 아니에요. 창조가 파괴로부터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도 아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파괴를 하는데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파괴를 하는데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페이즈망의 그런 거와 똑같죠. 현실에 있는 거 그걸 그리는 건데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다. 파괴도 파괴를 하는 순간보다 현실이 개박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그 파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창조가 다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파괴 형식으로부터 대페이즈망은 매우 다양한 색깔을 보여준답니다. 대페이즈망이 보여주는 파괴는 다채롭고 무한하다. 그 말은 대페이즈망에 의한 창조의 형식 또한 다채롭고 무한하다는 뜻이 돼요. 프랑스의 미술사가 사란 알렉상드리앙은, 그러니까 프랑스의 미술사 사란 알렉상드리앙은요, 마그리트의 그림에 나타난 대페이즈망 형식을 크게 6개로 분류를 했답니다. 자, 외워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이거 6개 아무리 봐도 나올 것 같다 이 말이야. 너네 안 그럴 것 같니? 외워야겠죠. 누가 한 거예요? 사란 알렉상드리앙이 얘기한 겁니다. 사란 알렉상드리앙, 이 사람이 얘기한 거래요. 이 사람이 대페이즈망 형식을 6가지로 분류했다. 그게 밑에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미술가이자 비평가인 수지 게블링은 또 뭐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대페이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요? 원래 맥락으로 때로는 야씨, 이 사람 뭐야? 이 새끼도 왜 이렇게 이런 거 얘기했어? 사물을 원래 맥락으로 떼어놓는 고립, 그럼 변형,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든 합성, 기기 위치 부조화, 우연한 만남, 동음, 이의여적, 이중 이미지, 역설, 시공에 관한 경우 왜곡한 이중 시점. 몇 개야 이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같은 거. 자, 이건 수지 개불리기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수지 개불리기 얘기한 거 몇 개야? 아이씨, 주 얘기를. 자, 수지 개불리기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사란 알렉산드리앙이 얘기한 거, 이거를 꼭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안 외우면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네 점수는 네가 챙겨야 됩니다. 귀찮아도 외우세요. 그래서 이거 봐, 다양성에 관련된 사례, 응? 다양성에 관련된 사례, 다양성에 관련된 사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가 뭘 얘기했고 얘가 뭘 얘기했고를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창조의 형식을 대상으로 하는 언급에도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 이거 봐, 파괴 형식으로 하는 언급이잖아. 파괴가 창조니까 창조의 대상으로 언급이다. 위에 언급된 기법 가운데서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고 적용된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레슬러의 무덤이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한 거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요로 바뀌어 있지만 니들 요걸 보잖아요. 장미꽃 존나 커요. 그러니까 보통 원래 작은데 존나 크게 그린다는 소리야. 레슬러의 무덤은 확대하기 기법이다.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가 레슬러의 무덤이라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 레슬러의 무덤에서 뭐? 바로 장미가 그 대상이다. 대상. 그래서 막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창문을 열고 보면 낯선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탐험하고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페이지망이 이런 효과가 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존내 어렵게 막 돼 있는데요, 다 개수작이에요. 다 필요 없어. 자,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일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모험에 나서는 이런 대페이지망적 시도는요, 예술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잘 볼 수 있대요. 누가? 미국의 한 제지 회사, 그러니까 종이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의 큰 수익원은 원래 종이 파는 거예요. 화장지 같은 위생용품은 미미한 용품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이었죠. 이게 이제 이런 작은 것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만 화장품으로 한 10원, 그러니까 총 한 100만 원 번다고 치면은 화장품으로 한 10,000원 벌고 있던 거야. 근데 뭐야? 이 미친 회사가 미미한 화장지 산업에 장래가 있다고 뭐 이해 집중. 그러니까 뭐야? 작은 것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파괴에 놀라 주가가 급락하고 증시 분석가에 비난이 쏟아져. 왜? 아니 미친놈아, 99만 원 벌어주던 거를 안 하겠다고?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주식 나락가고 막 분석가들, 야 저 병신 새끼 저거 99만 원을 포기한대, 10,000원을 더 하겠다 막 이런 거야. 하지만 이 회사의 작은 것을 크게 확대는 성공했다. 그래서 이게 대페이지망의 파괴 형식이보다 먹힌 사례죠. 그래서 자, 이 회사 어디 있어? 이 회사가 뭐 한 거야? 대페이지망 기법의 경제 분야 사례. 그래서 레전드가 됐다. 파괴 형식은 이렇듯 창조의 형식인 것이다.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 혹은 익숙한 건 낯설게 만들기 합성과 같은 결합의 형식도 마그리트가 즐겨 사용한 파괴와 창조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기역이라는 또 하나의 예시가 나오죠. 기역은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창턱 위에 석고 두상과 나뭇잎, 방울 형태 구가 놓여있는 그림이래요. 이런 거. 근데 문제는 석고상에서 피가 흘러내려요. 아니 석고상이 왜 피를 흘려? 이게 바로 낯설게 만들기다. 이게 바로 낯설게 만들기, 낯설게 만드는 합성. 오케이. 그리고 그 파괴를 통해 상상의 무한지대로 밀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우리가 막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휴대용 전화기에 컴퓨터를 쳐넣은 스마트폰이나 서커스의 음악, 무용, 미술을 결합한 것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우리는 다 대페이지망이라고 볼 수가 있대요. 이런 대페이지망적인 결합과 합성의 산업적 성취를 본대요. 그런 점에서 기이하고 낯선 장면 연출하는 대페이지망은요, 우리 일상에서는 낯설기만 한 게 아니다. 대페이지망은
여기저기 우리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미 존나 여기저기 쓰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낯설기만 했던 마그리트의 예술이 갈수록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난 겁니다. 근데 읽고 끝이 아니야. 읽은 후에 이런 거 해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읽은 후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해결됐냐, 목적 달성됐냐, 핵심어 뭐냐,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나 보완적 섬을 조합하기가 우리 주변에 뭐가 있냐, 뭐 이런 거 다 외워라. 답이 없다. 왜? 내가 해줄 게 아니니까 니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해서 끝입니다. 그래서 읽기 전중어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평가 문제집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도 뭐야? 이런 것도 이제 뭐 대페이지만 비슷한 거야. 연결한 거 어떻게 되냐 읽어보시고 문제 풀고 모르는 거 뭐 하고 나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